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테슬라 때리기 강화, 전기차와 자율주행 견제를 위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주의 기습 시위 이후 중국 공산당까지 테슬라를 공격하면서 중국의 대테슬라 입장이 지원해서 견제로 본격적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테슬라에게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을 키웠지만 이제 자국 전기차 업체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테슬라 때리기의 시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테슬라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내수 시장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창안화는 전날 오후 논평에서 그동안 테슬라 고객들이 제기했던 차량 의혹 사건을 열거하며 신에너지 차량 시장의 최강자로서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는커녕 문제가 났는데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차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고 비판했다. 또 명백히 위험을 알면서도 큰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만드는 도로 위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창원항은 중국 네티즌들이 테슬라가 사고를 많이 냈다며 조롱할 때 쓰는 신조어 펑펑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원천은 중국의 일반 국민이고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이 테슬라에게 대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중국인의 돈을 벌면서 중국인의 목숨을 저버린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선 한 테슬라 차주가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차량 위에 올라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외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차주는 테슬라 모델 3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는데도 테슬라 측이 차량 환불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테슬라 관계자를 호출해 중국 법규 준수와 내부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질타하는 외탄을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중국 소식통은 보통 외탄은 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에서든 드러내고 싶은 것만 알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량이 내부의 카메라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국가안보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들에게 테슬라 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대테슬라 입장이 강경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자국 기업의 육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니오, 리오토, 샤오펑 등 전기차 개발 제조에 이어 자율주행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테슬라의 중국 라이벌 중 한 곳인 전기차 업체 샤오펑은 자율주행 기술인 라이다 센서를 적용한 양산형 전기차 준중형 세단 P5를 출시했으며 미국 제재 직격탄을 맞은 화웨이도 베이징 차신에너지와 협력해 만든 첫 자율주행차 크복스 알파 S HBT를 상하이 모터쇼에서 선보였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 내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바이두는 미국, 베이징, 광저우 등에서 이미 수차례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진행 중이고 중국 스타트업 기업인 포니단 AI 역시 자율주행에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싱은 스웨덴 볼보 자동차로부터 자율주행 시험용 차량을 제공받았다. 디디 추싱은 이 차량을 새로운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인 디디 제미니와 통합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래차 시장의 경우 전기차 자체는 물론 자율주행, AI 등 소프트웨어를 선점하는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 30%는 중국에서 소비된다. 중국 내 여론도 점차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텐센트 과기의 긴급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21만여 명의 응답자 중 83.5%가 시의 차주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테슬라 손을 들어준 이는 16.5%에 불과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나선 만큼 주류 관영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 보도와 대중 불매운동 등 거센 후폭풍이 어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의 청년 조직인 공산주의 청년단이 신장 H&M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H&M 등 서방의 여러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급속히 확산됐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마켓워치, 미주호 테슬라 목표 주가를 820달러로 상향. 미즈호 증권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테슬라가 연간 인도 실적 전망을 올려잡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즈호 증권의 분석가인 BJ 라켓이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매수 등급을 다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775달러에서 820달러로 올려잡았다. 그는 테슬라의 1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69센트에서 72센트로, 매출 전망치도 100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로 올려잡았다. 2021년 연간 EPS 전망치는 4.02달러에서 4.40달러로, 매출 전망치는 485억 달러에서 504억 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테슬라는 오는 26일 마감 이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팩트셋이 조사한 분석가들의 평균 EPS 추정치는 주당 74센트에 이르고 매출 전망치는 103억 8천만 달러 수준이다. 그의 낙관적인 전망은 테슬라가 모델3와 모델Y 차량의 강력한 성장 속에 1년 전 인도 실적인 88,4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8만 4,80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라켓이는 캘리포니아 주력 모델인 모델3와 모델Y 차량 생산 부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가동 중단 모델 전환 등이 전체 이익의 역풍 요인이 될 수 있지만 2분기에는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한도와 비트코인도 단기적인 순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그는 테슬라가 올해 초에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비트코인이 50% 이상 뛴 점을 고려할 때 재무적인 강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테슬라가 올해를 강하게 출발한 가운데 83만 1천대 수준인 인도 실적 전망치도 상향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패키지에 포함된 1조 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공제 한도 확대 정책까지 참작해서다. 이와 별도로 그는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니오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으로 매수 등급을 목표 주가로 60달러를 다시 제시했다. 올해 인도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니오는 오는 29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자율주행 장치에 대한 우려 등을 바탕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은 뒤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복구된 데이터 로그는 자율주행 장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캐시우드, 나녹스 주식 7만 7천 주 추가 매수. 해외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돈나무 누님이라고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인 캐시우드가 의료 영상진단 기술기업 나녹스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인베스트의 아크 이스라엘 혁신기술 ETF 현황에 따르면 나녹스 주식은 7만 7천 주 증가해 총 16만 6,444주를 보유 중이다. 테슬라 등 파괴적인 혁신기업에 투자해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는 최근 테슬라 주식 약 1억 달러 어치를 매도한 대신 코인베이스 주식을 6,400만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 나녹스는 올 2분기 중 한국의 핵심 부품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나녹스는 이 공장에서 디지털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과 튜브를 월 2,000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다. 나녹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SK텔레콤과 요즈마그룹코리아, 호지필름 등이 투자했다. 한편 아크인베스트는 나녹스를 지난 1월 자사의 공식 ETF에 편입한 바 있으며 당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약 7만 주 이외에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약 19만 주 나녹스 주식을 매수했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켓워치 니콜라 약세. 웨드부시는 목표 가격을 반토막으로 발표. 미국의 수소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콜라의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약세를 보인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이브스가 목표 주가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기차 전문 애널리스트인 이브스는 지난 2월에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13달러 수준으로 거의 절반이나 하향 조정했다. 니콜라의 야심찬 목표의 실행과 시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다. 이브스는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야심이 중형 트럭 시장에서 적중할 것으로 믿는다면서고, 다만 아직도 이러한 야심찬 목표의 실행과 시기가 향후 몇 년 동안에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는데 분명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니콜라는 화재주의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덧붙였다. 니콜라는 올해 들어서만 28.1%나 하락해 같은 기간 4.8% 오른 테슬라와 비교됐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1.4% 올랐다. 이브스는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력 관계가 축소된 후 니콜라와 관련된 많은 월가의 과장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GM은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사기 논란으로 지분 인수를 포기한 이후 뚜렷한 수소차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향후 3에서 5년 내 자동차 100만 대의 아폴로 자율주행 시스템 공급. 중국 IT기업 바이두는 향후 3에서 5년 내 자동차 100만 대의 아폴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바이두 리전이 부사장은 상하이 모터쇼에서 올해 하반기 매달 출시하는 자동차 모델 중 하나는 아폴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에서 5년 내 100만 대의 자동차에 아폴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두는 상하이 모터쇼에서 L4급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아폴로 스마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바이두의 아폴로 레고식 자동차 스마트화 솔루션의 핵심 제품이다. 바이두 L4급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는 1000만 킬로미터를 초과했고, 아폴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10억 킬로미터를 돌파했다. 아폴로 레고식 자동차 스마트화 솔루션은 스마트 드라이브 콕핏 지도 클라우드를 포함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따라 다른 등급의 스마트화 양산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바이두 아폴로의 발레 파킹은 중국 자동차 기업 벨트마이스터의 모델 W6에 적용했다. 또 아폴로는 도요타 지리자동차, BMW 등 70여 개 자동차 브랜드와 합작했고 600여 개 자동차 모델의 아폴로 자동차 스마트화 제품을 탑재했다. 한편 아폴로는 이번 달 충칭에서 중국 첫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허가를 받았고, 베이징, 장사 등 여러 도시에서 스마트 택시 서비스 고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영국도 안보 영향 평가 착수. 엔비디아 ARM 인수 먹구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영국마저 ARM 매각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신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영국 반독점 당국이 오는 7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다우든 장관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인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이 ARM 매각에 한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칩 공급난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기술 패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의 자국 생산을 확대해 패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천명했다. 유럽연합도 오는 2030년까지 현재 10% 수준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인텔, 퀄컴 등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NXP 등 유럽 기업들도 ARM이 엔비디아로 최종 인수될 경우 공평고사해야 하는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 제공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일자리 문제도 얽혀있다. ARM이 엔비디아에 완전히 흡수되면 영국 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이전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ARM의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엔비디아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영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ARM 인수의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ARM 본사와 중국 법인 ARM 차이나 간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지난 10일 앨런 우 ARM 차이나 최고 경영자는 자신을 몰아내려 했던 ARM이 사진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